민주당이 이기잖아? 야, 그러면 이거 부동산 시장 재밌어지긴 할 것 같아. 끝까지 눌러놓는 수요. 막 미친듯이 눌러놓는 거야. 이재명 정부 내내 눌러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놨을 때 어떻게 튀어 올라갈지는 와, 진짜 재밌는 구경이 될 것 같아. 형들 안녕.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2026년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야. 경제 유튜버라면은 이 시기에 꼭 한 번씩은 하는 주제잖아. 근데 나도 경제 유튜버는 아니고 부동산 유튜버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2026년을 한번 예측이라 그러긴 뭐하고 희망? 예언? 아니면 바램? 반대로 저주?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이크가 값이 괜찮은가 모르겠다. 하여튼 마이크 바꿨어. 마이크 바꿔가지고 오늘 첫 촬영이어가지고 어떻게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오늘은 2026년 달 부동산 단록반이 생각하는 부동산 동향? 전망?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바램? 또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고. 그럼 2026년 부동산을 전망, 예측, 저주, 바램 무언가가 됐든 간에 그걸 하기 전에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갈게. 2025년은 저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만든 펌핑이었어. 부동산 펌핑이었단 말이야. 뭐 다른 경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다루지를 못하겠고, 부동산은 그냥 정치인들이 만든 3단 펌핑이었어. 3단 펌핑. (1월에서 3월은) 오세훈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었다가 그때 펌핑 쳐가지고 그때 한 달 정도 뭐 거래가가 이제 신고가 막 튀니까 걸었지. 그래서 한 번 상승이 있었어. 그리고 6월 6일날 조기대선이 있다고 사람들이 진보 정권이 될 것 같으니까 4월달 5월달에 많이 움직였어. 근데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내가 만약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집값이 다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이 된다면은 집값이 오를 거가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집을 사겠다. 나는 꼭 이 시기에 대선 전에 집을 사겠다. 라는 야수의 심장. 내가 부동산 그렇게 했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 아니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뭐 주식에서 뭐 쓰는 그 용어의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산을 지킬 게 있거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투자 못해.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형들도 거의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움직이긴 했어. 그리고 그때 상투 잡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2025년을 다 돌아보고 지금 12월 29일 날 돌아봤을 때 그때가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2025년만 놓고 보면 2024년에 했으면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3월에서 5월 타이밍이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었어.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집값이 올라갔잖아. 올라가니까 세 번의 정책을 냈게 되는데, 대출 교제, 공급 대책,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및 억제책을, 안정화 정책이랑 하면 억제책을 세 가지 냈잖아. 오세훈,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안정화 대책. 이 세 가지가 누가 만든 거야? 뭐 미국 금리 인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 전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중국 양안 문제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응?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 그냥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야. 그래서 내가 2025년을 평가하는 거는 3단 정치인 3단 리스크, 3단 펌핑이었다는 거야. 부동산 펌핑.
2025년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 이제 2025년도에 문제가 지적되는 것들로 봤을 때 2026년을 판단을 해보자고. 2026년에 어떤 일이 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있는 데이터 가지고 26년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2025년에 문제점으로 집값 상승이나 지금 부동산이 안정화 안 되는 이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내가 미리 한번 적어봤어. 그래,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부동산이 언제부턴가 자산을 축적하거나 불리는 재화로 접근이 되거나 아니면 실거주, 사용의 의미로 접근이 되기보다는 요즘 들어서는 한 최근 1-2년 사이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경향들이 강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집값이 올라주면 좋지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내가 이걸 안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투자 재화가 돼버린 거지.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때는 뭐 그냥 분양가 상승과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그냥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지, 부동산을 해지용으로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게 몰라, 똑똑한 사람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있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인플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절삭이 돼버리면서, 얼마 전에는 누가 그러더라? 지금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원화가 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집을 살 때는 똑같은 달러를 갖고 와도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우리 내국인끼리는 집값이 올랐다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얘네 집값 상대적으로 싼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갖고 오는 달러는 똑같은데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상급지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뭐 어떻게 잡을 건데, 원화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데 지금 방법이 있냐고. 없잖아.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 이 돈이 풀려서 이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쓰는 건 내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돈이 멈춰있진 않잖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 그래, 푼돈 풀었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나중에 마지막에 종착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야. 주식이야? 내 금고야? 아니야. 누군가는 트로피 아파트 같은 걸 살 거란 말이야. 부동산을 살 거란 말이야. 그걸 알면서도 돈을 푼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봐도 이거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아닌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원금, 이런 돈 푸는 거, 양적, 하여튼 뭐 말은 길었지만 인플레이션 모르는 수로 잡을 건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들고 원화는 잘싹돼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더 비싸지고, 그리고 관세 전쟁 붙어 있고, 더 이상 물가가 싸질 그게 없어. 그 돈은 돈대로 풀었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무언가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2026년에도 계속 될 거야. 둔천주공 얼마 전에 그 분양할 때도 13억 비싸다고 그랬어. 그리고 잠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가지고 뭐 17억 18억 비싸다 그랬어. 반포 19억 20억 비싸다 그랬어. 지금 반포 최근에 뭐 24억 25억 비싸다 그랬어. 내년에는 얼마 나올까? 내년에 나오는 거 반디클 그거 만약에 요번에 분양한 트리니엄보다 싸게 나올까? 결코 아닐까? 더 비싸게 나오면 나왔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여도 계속 올라가. 분양가는 어쩔 수가 없어. 형,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지 않아? 지금 겁나 빡쳤어. 나 지금 몰랐는데 카메라를 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가지고
이거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내가 컴퓨터 화면을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던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화면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얼굴만 있었고 화면이 없었던 거야. 그냥 뭐 괜찮아. 뭐 그냥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내 마음은 굉장히 빡쳐 있는 상태인 거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여기 화면 띄워놓은 것처럼 반복 DH 클래스트 공급 분양 물량 얘기를 하면서도 공급도 절벽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서울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공급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2027년, 2028년까지는 공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공급 수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가 내놓은 97 정책 같은 경우도 97 공급 대책 97 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그거를 내놓을 때는 날 믿고 기다려라. 우선은 대출을 6억 이상은 안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97을 내면서 날 믿고 기다려라. 다음 정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했는데 135만원 공급한다는 게 2030년 이후고 그리고 서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 공공위주로 분양이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그때 매집 그러니까 막 사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45일 동안에 불타는 랠리를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11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안정화야. 공급 대책이 아니라 안정화. 니네 너무 과열됐어. 안정화 시킬게.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전체로 묶은 거야. 이건 뭐야? 처음에는 금융정책으로 사지마. 그 공급 대책 이만큼 늘려줄게. 세 번째, 야 그것도 안 돼? 야 그냥 사지마. 아예 사지마. 그냥 사지마. 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2026년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그럼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정부를 믿을 수 있어? 말했잖아. 97에서 이미 깨졌다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12월 달에 공급대책 낸다 그랬잖아. 오늘이 며칠? 12월 29일 새벽 1시 대책 나왔어? 안 나왔어. 내일 나와야 돼. 내일. 근데도 안 냈다. 그럼 뻥카야 뻥카. 왜 뻥카를 날리겠어? 지금 괜히 카드 잘못 해놨다가 97 같은 효과 나오면은 이거 수습 못해. 이거 수습 못해. 수습 못한다고. 뭔 수습, 어떻게 수습할 건데? 지금도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 거래량은 적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살 사람들은 산다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임대차 시장. 그러면 분양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살 수는 없는 거 왜 살 수가 없어? 지금 똘똘한 한채 전적으로 모든 시장에 참여자 모두가 1주택자야. 모두는 아니고 거의 다 1주택자야. 내 걸 팔면 남의 걸 사야 되는데 내 걸 팔고 남의 걸 살 수가 있는 구조야? 못 하잖아. 대출이 안 나오잖아. 내가 못 사. 내가 원하는 걸 사질 못해. 그러면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릴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냐 이거야. 물량이 있냐고야. 안정화가 돼 있냐 이거야. 근데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해서 지금 다주택자 규제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주자만 집사라고 했는데 갭투자가 안 되는데 갭투자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진짜. 하여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공급할 임대차 물량이 어딨냐고. 이 정부는 명확해. 내가 살 집이 아니면 사지 말란데 이 사람들이 안 사면은 임대차 물량도 안 나와. 그럼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냐고. 안정되지 않았어. 2026년에 안정이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3+3 9년 임대차법 희망만 주는 거야. 희망만. 월세가 월세가 대책 이후에 3% 올랐대. 그럼 3% 올랐으면 1년 동안 3% 올랐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근데 아니야. 한 달에 3% 올랐다는 얘기야. 한 달에 3% 올랐으면 12달 곱해봐. 몇 프로 오른 거야? 잠시 숨어 있을 수 있는 쉘터가 없는 거야. 그럼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 근데 매매 시장 지금 대출 안 나온다고. 그럼 못 사. 대출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무너진 거는 내가 볼 때는 정책의 신뢰성이야. 지금 이재명 정부가 3개가 냈는데 3개 다 헛발질인 바람에 지금 다음에 나올 대책도 믿을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믿을 수 있게 나왔다고 쳐도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민간에서 금융 규제 한번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책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 공급. 공급 안 되잖아. 2030년 되는데 그 공급으로 어떻게 잡어?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내려온 이유인데.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야. 세금 규제. 근데 세금 규제를 지금 왜 못해?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는 특히 재산세 같은 거, 그건 지방세잖아. 그런 거 건드렸다가는 지방선거 패배할 수 있거든.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다음에 총선, 대선 안심할 수 있어? 못해. 그러니까 세금 정책을 지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야. 내년에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무조건 세금 규제 지금부터 엄풀해가지고 무조건 적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정책 믿어라, 우리 정책 믿고 기다리면은 공급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야, 어떻게 공교롭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네? 근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이기잖아? 야, 그러면 이거 부동산 시장 재밌어지긴 할 것 같아. 끝까지 눌러놓는 수요. 막 미친듯이 눌러놓는 거야. 이재명 정부 내내 눌러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놨을 때 어떻게 튀어 올라갈지는, 와, 진짜 재밌는 구경이 될 것 같아. 자산이 끝난 형들은 재밌지. 근데 턱걸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턱걸이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금리 올라가면 떨어지는 사람들, 여기서 집값 더 올라가면 못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살 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잠실이 35억 40억 한다지만 잠실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35억 40억 주고 샀는데 몇 사람 안 돼. 다들 뭐 7억 8억 12억 13억 이럴 때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용수철 눌렀다가 튀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장하게 가긴 했는데, 그래, 달 부동산 단속반이 생각하는 2026년 부동산 전망, 희망, 아니면 저주, 아니면 바램, 예측,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 말했던 내가 뽑았던 뭐까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의 문제점이 개선이 되거나 드라마틱하게 뭐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의 부동산, 그리고 분양가 상승, 이거를 해결되느냐? 나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서울 입주 물량, 아니 공급 물량, 공급 대책이 드라마틱하게 요번에 12월 달에 내놓는 거 1월 달에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게 바뀔 것이냐? 이거를 26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물량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 이것도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였지? 임대차 시장. 임대차 시장이 그럼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못 사니까. 근데 이것도 되냐? 안 된다고. 대출, 뭐 부동산 규제, 세금, 이런 거를 내세웠을 때 우리가 정부를 믿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부의 신뢰성, 이것까지 2026년 담보할 수 있냐고. 없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든 거, 내가 부정적으로 예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인플레, 공급, 그리고 임대차 시장,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모든 게 잡힌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겠지. 근데 이게 안 잡히면 어떻게 된다? 상승장이 된다? 아니, 상승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양극장이 된다. 똑같이 오르는 데는 엄청나게 오를 거고, 그렇지 않는 데는 왜 우리 건 안 오르나 쳐다보고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해결돼가지고 장이 바뀐다면은 하락장으로 가느냐? 폭락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나는 상승장보다는 약간 키 맞추기로 가지 않을까. 지금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안 올라간 지역들이 이렇게 올라가던가,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구역들에서 신고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제가 저 가격이야? 그럼 난 이 가격 받아야 되는데? 거래는 없어도 호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거래는 없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지역의 가격 대비 이쪽의 호가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상승장, 뭐 거래량이 없으니까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약간 키맞추기장? 2026년은 강남 3구나 용산구의 랠리가 끝나고 오히려 얘네들이 키맞추기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키를 다 맞춘다는 건 아니고 그냥 2등, 3등이 조금씩 이제 맞춰진다는 거지. 뭐 저기 있던 뭐 9등, 10등, 10등, 뭐 20등 이런 애들이 막 1등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2026년을 생각하는 달 부동산의 예측은 강남 3구랑 용산구 이런 초핵심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강밀트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주변에 키 맞추기를 한다는 의미인 거지 전체가 다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양극장에서 이제 조금 많아서 양극이 조금 커진다는, 그러니까 양쪽 극이 조금 커진다는 느낌이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거나 다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예측을 하는 달 부동산 단속반은 뭐다? 그냥 2년 중개사. 그렇다고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나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나는 말 그대로 부동산 바램, 소원 아니면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지.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이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갖고 뭐 타당한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박사학위 유튜브 거 보고 지금 이 공간은 말 그대로 달 부동산 단속반의 이 공간은 말 그대로 달 부동산 단속반의 바램을 얘기하는 거야. 2026년에 달 부동산 단속반이 말하는 바램은 키 맞추기 좀 하자고. 아니 강남 니네 그렇게 올라가서 됐잖아. 이번에 우리도 올라갈 차례 아니야? 우리도 조금만 올라가자. 좀 살려줘. 알았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빨리 편집하고 올릴게요. 새벽 2시인데 마이크 바꿨는데 잘 녹음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이 서브도 하나 했어. 그래서 오디오가 날아가서 또 촬영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한번 해볼게. 하여튼 2025년 형들 수고했고 2026년에 우리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